일단 결과값만 보면은 굉장히 높죠. 거의 뭐 만점에 가까운 그런 점수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안전에 관련된 것은 아마 세계 최고 수준이지 않을까. 이렇게 100만 원 더 받는 직거래 대체 파기 서비스 링크드카의 레오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타는 차 모델 3 롱레인지 안에 지금 앉아 있고요.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제가 이제 모델 3를 타면서 느꼈던 점들인데, 모델 3를 우리가 사야만 하는 이유, 특히 가성비, 유지비, 내구성, 안전도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 컨텐츠 커피 한 잔으로 프리미엄 럭셔리 수입차를 타는 법이라는 컨텐츠를 올렸었어요. 거기서 이제 비용 계산을 어느 정도 해서 보여드렸었고요. 자, 모델 3의 장점은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서는 다 살펴볼 수가 없으니까 가성비 측면, 그 다음에 유지비, 내구성,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이야기만 나누도록 할게요. 일단 가성비는 차량 가격은 굉장히 좀 비싸죠. 이제 그 롱레인지 모델은 더 이상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스탠다드 모델로 계산을 한 거예요. 차량 가격은 6천만 원 정도로 굉장히 비싸지만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죠. 뭐 취득세 감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구입 비용은 5,80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잔존 가치라고 하죠. 우리가 차량을 구매했다가 나중에 뭐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을 타고 되팔았을 때 어느 정도 가격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거는 굉장히 인기 있고 유지 보수비가 적게 드는 차량일수록 이런 잔존 가치가 높게 나옵니다. 특히 이 잔존 가치가 높은 모델 중에서 여기 같이 비교한 아반떼도 잔존 가치가 굉장히 잘 나오는 모델이죠.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이런 가성비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은 모델이기 때문에 아반떼도 잔존가치 굉장히 잘 나옵니다. 중고차 가격이요. 근데 어쨌든 차량 가액에서는 요 잔존 가치를 차량 가액에서 뺀 게 실질적으로 내가 차량을 유지하면서 들어간 차량의 감가상각비가 되기 때문에 요걸 빼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빼서 계산을 하면 3,500 정도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장점이 전기 요금이 완속 충전 기준으로 키로당 170원 정도 들어갑니다. 여기 스샷 보시면 제가 주로 충전했을 때 요금이고요. 그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연료비 측면에서 비용이 이제 저렴하죠. 그래서 제가 요전 컨텐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50만 원 정도 월 유지비가 차량 감가 비용과 그 다음에 유지 비용, 연료비까지, 보험료까지 계산을 했을 때 한 50만 원 정도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모델 3만큼의 가성비가 나타나는 차가 잘 없을 거예요. 가성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전기차들은 대부분 엔진이나 미션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내구성이 내연기관 대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배터리 BMS라 그러죠.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좀 잘 되어 있는 편이라서 더욱더 내구성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한 번 충전을 해서 만약에 500km를 간다라고 했을 때,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한 500km 정도 갑니다. 실제로 500km 정도 간다고 했을 때 1회 사이클을 완전 충전 완전 방전한 걸 이제 1회라고 쳤을 때 20에서 80% 충전을 하면은 아직 1회가 아니죠. 근데 그런 식으로 두 번을 하면은 이제 1회 사이클이 넘어갈 거예요. 이 사이클을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1000회가 만약에 가능하다면 500km씩 주행을 한다 그러면 50만 km가 주행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의 배터리로. 근데 실제로 완전 충전, 완전 방전을 하지 않으면 1000회 이상도, 배터리 사이클이 1000회 이상도 가능합니다. 그죠? 배터리가 노후돼서 주행거리가 줄어드는 그런 거를 생각보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실제로 배터리와 모터 같은 구동 계열은 모델 3 롱레인지 같은 경우는 8년에 19만 2천 킬로를 보증을 해주고요. 스탠다드 모델도 8년에 16만 킬로를 보증을 해줍니다. 중고차를 구매를 하셔도 제가 봤을 때는 뭐 특별히 막 진짜 뭐 완전 충전, 완전 방전을 막 급속 충전으로 매일 하지 않는 이상 중고차를 구매를 해서 50만 킬로 정도까지는 걱정 없이 주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해보고요. 엔진의 경우는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죠. 엔진 피스톤이 있고요. 피스톤으로 돌려주는 플라이 휠이 있고요. 플라이 휠을 돌려주는 구동계가 있고요. 그 구동계가 미션이라는 걸 또 통해서, 그 다음에 디퍼런셜이라는 걸 통해서 바퀴로 구동이 되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뭐 오일이 샌다거나 또 마모가 되면 교체가 필요하다거나 이렇게 해서 내구성에 좀 문제가 생기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구조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모터에서 거의 중간에 이제 구동계가 있긴 한데
모터에서 거의 뭐 바퀴로 바로 가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구성에 있어서는 일반의 내연 기기랑 비교되지 않을 만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을 쓰기 때문에 파워 스티어링 오일 같은 것도 없어요. 모델 3의 소모품은 와이퍼하고 브레이크가 다예요. 와이퍼하고 캐빈 필터, 실내로 들어오는 공기 필터, 그 다음에 브레이크, 타이어, 이렇게 4가지가 답니다. 소모품이라고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 원페달 드라이빙이 되기 때문에 가속 페달을 밟으면 차가 가다가 발을 떼면은 회생제등으로 브레이킹이 걸립니다. 실제로 제가 주행을 하면서 이 브레이크를 밟을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브레이크 패드의 수명이 길어지겠죠. 브레이크 패드의 수명이 길어지면은 브레이크 디스크의 수명도 길어지겠죠. 지금 뭐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6만 킬로를 주행을 하면서 브레이크 패드를 한 번도 안 갈았어요. 아직도 패드가 많이 남아있대요. 저 역시도 15,000킬로 정도를 주행을 했는데 당연히 브레이크 패드가 남은 거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소모품에 들어가는 비용도 사실 굉장히 좀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빠뜨렸는데 점화 플러그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갈아줄 게 별로 없어요. 타이어에 걸리는 이 토크가 굉장히 균일하게 걸리잖아요, 전기차는. 그러다 보니까 부드럽게 주행하시면 타이어의 수명도 사실은 굉장히 좀 긴 편이에요. 회생제동으로 부드럽게 출발하시고 부드럽게 쓰는 게 가능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타이어의 수명도 급출발만 안 하시면 좀 길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 비용이 굉장히 좀 저렴하다는 거, 이걸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안전도에 대한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스샷을 보시면 테슬라에서 안전하다라고 주장하는 자체의 모노코크 바디의 형상입니다. 딱 이렇게 보시면은 앞쪽이 엔진을 놓을 공간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기 때문에 차체의 구조를 굉장히 좀 단단하게 설계를 할 수가 있었고요. 테슬라에서 기가 프레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프레스의 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단단한 구조로 차체를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단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 편이고요. 실제로 차량을 주행을 해보면은 틀린 강성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땅땅하게 느껴집니다. 유연한 느낌이 들지가 않고 굉장히 좀 딱딱하고 돌덩이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차체의 강성이 굉장히 좀 높은 편이죠. 충돌 테스트를 한번 볼까요? 지금 제가 이제 충돌 테스트 영상을 가져왔는데, 뭐 제가 이쪽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결과값만 보면은 굉장히 높죠. 거의 뭐 만점에 가까운 그런 점수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월 한 50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유지할 수 있는 차들 중에서 충돌을 했을 때 가장 안전한 차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충돌에서 오는 어떤 안전도도 있지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 적극적 안전이라고 불리는 그런 측면에서도 이 모델 3는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유명한 반자율 주행인데요. 이게 왜 안전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냐면요. 우리가 운전을 할 때요, 피로로 인한 사고, 이게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게 지금 그 언론 기사인데요.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음주운전보다 많다라는 거 통계상으로 아실 수 있죠. 그것만큼 운전을 할 때 이 피로가 주는 게 꼭 졸음운전이 아니더라도 이 주의력이 결핍되면서 좀 사고를 유발하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완벽한 장치가 아니기 때문에 자율주행으로 계속 운전을 해라, 이건 아닙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자율주행을 킴으로써 내가 뭐 잠깐의 이렇게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점, 안전하게 음료수를 마실 수 있고 안전하게 휴지를 꺼낼 수 있는 것, 이런 거는 안전운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따라올 수 있는 기술이 아직까지는 없죠.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차들 중에서는 일단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이 탑재되어 있다는 거, 그게 월 50만 원 정도로 탈 수 있다는 거, 이것은 굉장히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충돌했을 때 안전한 부분, 그 다음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주는 적극적 안전인 부분, 두 가지 모두 측면에서 모델 3가 매우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무슨 이렇게 충돌이 감지되면은 브레이크를 걸어준다던가, 그 다음에 방향지 시승을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하면 경보를 울려준다던가, 뭐 이런 식의 안전장치들도 다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관련된 것은 아마 세계 최고 수준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모델 3의 구매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번 시간은 모델 3를 사야 하는 이유, 가성비, 유지비, 내구성, 안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서는 디자인적인 부분, 그 다음에 내장재, 편의사양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는 영상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